3대 과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3대 핵심 분야가 뭐냐 그러면 일과 가정을 양립, 금방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양육 부담 완화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거 부담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아이를 키울 때에 정말 출산을 했을 때 가장 고민인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정부가 풀어내겠다는 것이 이번에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일, 가정, 양립이겠죠. 그러니까 단기 육아휴직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 1회에서 2주 단위로 되는데, 요거는 사실상 이제 애가 아팠을 때 사실 이제 휴가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좀 현실적으로 풀어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연 1회 1주 단위에서 2주 연장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좀 개편이 돼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11월 초에 이제 국회 발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연말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에 2025년도 이제는 초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국회에서 어느 정도 빠르게 좀 처리해 줄지는 약간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서 급여 인상이 되죠. 그래서 대체 인력에 대한 수급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원래 월 한 150만 원 정도에서 이제 1에서 3개월은 250만 원, 그다음에 이제는 4에서 6개월은 20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도 이제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도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 할 때 기업들이 사실상 육아휴직을 안 보내는 이유가 사람 한 명 뽑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비용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설해서 지원금을 주면 대체 인력 지원금 나오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이제 크게 올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사실상 이제 시행 계획을 본다 그러면 12월에 이제 예산안이 이제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 그다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도 됩니다. 사실 이제는 뭐 아내가 예를 들어서 출산한다 그러면 그 남편분들도 사실 같이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원이 확대가 되는데 지금 현 10일입니다. 이걸 이제 20일로 이제 늘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사용 기한도요. 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120일 이내에 청구하면 훨씬 더 이제는 더 유도리 있게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분할 횟수도 현 1회에서 3회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내년도 2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처리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통합신청제도 이제 갖게 됩니다. 이게 출산휴가 쓸 때 육아휴직도 같이 동시에 이제는 신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 쓸 때 좀 눈치가 보였는데 아니 뭐 출산휴가 쓸 때 육아휴직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시행령 개정 완료가 이제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케줄을 본다 그러면 출산에 대한 뭔가 허들이 좀 없어지는구나라고 이제 많이 느꼈을 거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방안을 지금 마련한 상태입니다. 젊은 부부가 왜 출산을 꺼려할까 본다 그러면 출산의 고통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게 항상 문제다 보니까 이게 두려워서 좀 꺼리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이제 무상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게 정부의 이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육을 좀 실현하게 되는 건데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이제 활용 시간을 좀 확대하는 부분도 이게 같이 발표를 했고요. 또한 보육료 지원도 확대가 됩니다. 이게 2025년에 이제 5세에서 임기 내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 한 3에서 4세까지 이제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사실상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 계획은 본다 그러면 이미 그 2025년도에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대로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이제 밝힌 상태고요. 또한 이제 늘봄학교 있죠.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이 늘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에 아이를 또 맡길 데도 없고요. 또한 학교 시작하기 전에도 사실 맞벌이 하시는 부분은 좀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봄학교가 이제 출시가 되는 건데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제는 무상 계획이 이제 확대가 된다는 거죠. 2025년도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 1에서 2학년들이 이제는 늘봄학교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는 뭐 취약 계층이라든지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학년에서 이게 이제 확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6년도에는 초3까지, 2027년도에는 이제 전 학년이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늘봄학교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부가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를 이제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미 아시겠지만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도입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행 계획을 본다 그러면
2025년부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그 계획을 차질 없이 밟아 나가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임신, 출산 지원 대책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주거 안정 대책인데요. 봤을 때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례대출을 받고 싶어도 아무래도 이제는 소득이 높으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좋은 제도로 활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갖고 나온 것이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되는데 한 2억에서 이제 원래는 2억이었다가 넓힌 것도 2억입니다. 여기서 2억 5천까지 더 소득 요건을 완화시켜 주겠다. 요걸 이제 발표한 상태고 지금 보면 향후 계획은요 2025년 중에서 이제는 이 주택도시기구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이 부분을 이제 처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 출산 다자녀 대상 공급이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보면 분양 출산 가구 대상으로 해서 공급량을 더 늘리게 됩니다.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12만 가구에서 플러스 알파 공급이 되도록 하고요. 매입 임대 신혼 출산 가구도 4만 가구 정도 이제는 더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택지를 이제 발굴하는 것으로 이제 신혼이라든지 출산, 다가구 가구에 대한 신규 공급을 이제 늘릴 것으로 지금 이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계획이 된 상태고 발표한 상태고 이거를 추진 없이 이제는 이끌어가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향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분양주택 청약 요건을 완화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신홀 페널티라고 해서 뭐 결혼하면은 사실 분양 못 갖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널티를 딱 없애는 이제 계획인데 신규 출산 가구 대상으로 해서 뭐 청약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사실상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출산했으면은 내가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딱 마련되는 거죠. 이게 너무 잘 나온 제도고 신혼 특공 시 이제는 결혼 전에 청약 당첨 기록이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왜냐면 내가 결혼 전에 내가 청약 넣었던 거 인정이 돼버리면은 내가 새로운 청약을 못 넣습니다. 결혼해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결혼해서도 또 출산해서도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고 신혼 특공 시 또 들어갑니다. 뭐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만 이제 충족하도록 해서 무주택 조건 완화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출산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니면은 뭐 결혼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의 어떤 출산율을 소폭 증가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결혼 출산에 대해서 세제 지원이 좀 확대가 되는데요. 결혼 특별 세액공제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도 해줘요. 1인당 50만 원. 이거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원래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간다 그러면 15, 20, 3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더 확대가 돼요. 25, 30, 40. 그래서 이제 다자녀일수록 이제 세액공제가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것도 향후 계획 본다 그러면 12월에 이제 세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 1월부터 이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임 시술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부들 난임 시술을 대폭 지원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 여성 1인당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출산당 25회로 해서 사실상 이렇게 현실적인 방안이 이제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또한 45세 이상 난임 시술 건강보험 이거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이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또 난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상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또 많은 화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는 난자 채취에 실패를 했더라도 지자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또 제가 자꾸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밟았다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필드에 목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제 계속 이제는 목소리를 요구하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난임 시술에 대한 이제는 그 공남포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지원이 된다는 건데 이게 좀 표를 보면 확실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난임 시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이러하지만
그래야지만 사실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남포라고 해서 남포 채취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남포 등 시설 중단하게 된다. 그러면요, 일단 건강보험료 환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없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를 하는 거예요, 현행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지금 난임 시술에서 실패한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줬던 지원금을 환수해 버리니까 사실상 부담이 되죠, 금액적으로. 그래서 이게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 공남포가 되더라도요, 사실상 건강보험 급여 환수 원래부터 안 됐던 거죠. 지자체 지원 환수도 안 되는 걸로 이제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제 반영돼야 되는 거고, 이제 와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난임 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